한국에서 최근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친족 사례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례. 죽이는 거. 그 설명을 굳이 아니, 사례. 친족 사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비록 몇 년 전이지만 아직도 구하라법이라는 거가 이제 상정이 된 거에서 되게 시끄러워요. 구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연예인 이름이고 이제 자살을 한 연예인이에요. 불행하게도.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엄마는 아주 갓난쟁이 때 얘를 버리고 떠났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던.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자기 몫의 상속을 챙겨간 거예요. 오.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젊은 사람들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 자기 자녀가 없어. 그러면은 뭐 부모 친척들이 전부 와서 내 거다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나이 든 사람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뭔가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상속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유언장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을 효력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유언장,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디스클레이머는 I've seen enough 유언장들도 그래갖고 위를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굉장히 간단해요. will이라는 게 뭐냐면 I such and so 조이스고 그 전에 내가 나고 내가 그 전에 썼던 will 그거를 다 이 새 will이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TRUMP 트럼프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내 거를 다 가져가고 이 사람이 죽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거나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가고 이렇게 간다. 그걸 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아는 써야 돼 유서를. 그리고 witness가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돼. 그리고 조지아 사이트에 가면은 그 폼까지 다 있어요. 친절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그 저기 notary public 그러니까 공증하는 사람들 사인만 받으면 돼요. 공증하는 사람 사인 받고 2명 witness 있으면 그게 that's it. 그냥 그거예요. 무지 간단해.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은 사고가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니까 내가 가진 게 차 한 대밖에 없어. 젊은 사람. 그냥 뭐 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 한 대도 결국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 밀리언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자산 다 했더니 1 밀리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자기 집 한 채, 차 하나 혹은 차 2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 하나, 차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좀. 그 다음에 뭐 maybe investment account, maybe 은퇴연금, 또 뭐 있을까요? 주식, 주식, 반드, 렌탈하우스 사는 그건 잘 사는 사람. 우리 일단 렌탈하우스 잘 사는 사람. 렌탈하우스 사업을 그 정도.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will을 쓰는 이유는 내가 혹시 없어졌을 때 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해줘요 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probate court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probate process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자산이 내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누군가한테 옮겨주려고 하는 게 그게 그 프로세스인 거예요. probate process인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 근데 will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갖는 자산이 그건데 은퇴연금은 우리가 beneficiary를 정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probate court를 아예 안 가. 뱅크 어카운트도 payable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 그걸 해놓으면 아예 안 가. 그럼 보험도 그렇겠네. 보험도 아예 안 가. 거기도 beneficiary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차는 조지아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쉬워요. 차 타이를 바꾸는 거는. 린이 없으면. 린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원하는 폼 다 작성하고 certificate of death를 한 거를 보내고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면 바꿔줘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집이야. 근데 보통 지금 결혼했을 경우에 그거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잖아. 한 사람이 죽으면 부인한테 당연히 혹은 남편한테 당연히 가잖아요. 근데 우리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가 이제 이슈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코र्트를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둘이 죽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우리 코र्트 가지 말자. 정해서 코र्트에 가서 얘기를 해. 우리는 inheritor,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들이 2명밖에 없는데 우리 둘 다 어그리하고 우리 둘이 해결할게. 알아서 할게. 알아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제 바꾸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1 밀리언 밑에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상속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국은 상속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법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자녀들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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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그렇게 되면 1.5 대 1대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3대 2대 2 해서 7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전체를. 1.5로 하면 계산이 힘드니까. 그러면은 내 재산이 얼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유언으로 우리 둘째 놈한테 다 줘라. 제가 나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 라고 썼어. 근데 첫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장남이다 그러고 이렇게 고발한다 그러나, 하여튼 뭐 재판을 걸어, 이의제기해서 재판을 걸면 그걸 다시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언장이 100% 유언장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뉴스에 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럼 그런 게 정해져 있나? 뭐 1.5 대 1대 1대 이런 거? 여기는 똑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잖아. 부부고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그럼 다 가셨어. 3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3분의 1을 그러니까 스파우스가 와이프가 3분의 1을 가지고 애들도 아이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나눠요. 아들이 몇이든 상관없이. 아니, 윌이 없을 아니야. 때. 다 똑같이 나눠. 다 아들이 똑같이. 셋이면 넷이면 4분의 1. 4분의 1씩. 그런데 와이프한테는, 스파우스한테는 3분의 1이 미니멈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말한 거는 유언장이 있어도 유언장보다 높은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데 미국은 아니요. 유언장대로 가는데 유언장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트러스트가 없으면 그 유언장을 컨테스트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울 때 미국의 문제는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마음을 먹는 거지. 내가 쟤한테 돈이 가게 하느니, 돈이 가게, 유언장대로 돈이 가게 하느니, 이거를 그 이의제기를 해서 저 돈을 제가 다 변호사비로 써버리게 만들어야지. 걔가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변호사비가 이게 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는 변호사비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30만, 50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우리 반 나누자. 그게 하나도 안 갖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좋은 케이스고 끝까지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에서 하는 케이스가 아까 얘기한 트위티 버드 케이스예요. 트위티 버드 그 플라스틱 인형이 아마존에서 3불 75전에 판대. 근데 브라더하고 시스터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변호사도 오래 할수록 좋잖아. 자기 돈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웬만하면 변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우리가 아마존에서 그걸 사겠다. 그리고 다 믹스해놔서 너네가 픽하게 하겠다. 근데 싫다는 거잖아. 엄마가 가졌던 그걸 갖겠다는 거지. 근데 둘이 싸워서 그런 건가요? 둘이 싸워서. 둘이 싫다고 하는 거야. 근데 친형제예요? 친형제. 이 케이스도 있고, 조이스가 겪은 케이스 중에 피아노 사건이 또 있어요. 딸이 셋인데 거기도 다 많이 줬어요, 엄마가. 싱글맘인데 정말 잘하셔갖고 돈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피아노 때문에 싸움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다 정리했는데 피아노를 지명을 안 한 거야. 이 피아노 누가 가져라. 그러니까 큰 딸은 엄마가 이거 평소에 나한테 준다고 그랬다. 둘째 딸은 엄마는 평소에도 너만 이뻐하더니 줄 때까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되고 셋째 딸은 무슨 소리냐, 나한테 준다고 그랬다. 셋이 붙었는데 it becomes very ugly. 그래서 pour over will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our over will은 뭐냐면
내가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까 얘기한 그 집을 내가 아무 프로베이스를 안 가게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에 놓는단 말이지. 리빙 트러스트에 놓고 이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pour over will을 써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 지금 트위티 버드 사인이 났잖아. 이 사람이 pour over will을 썼으면 트위티 버드 때문에 지금 프로베이 코트를 간단 말이야. 트러스트를 했어도. 참 미치겠어. 트러스트를 했어도. 그러면 이 pour over will이 하는 거는 뭐냐면 코트에 딱 갔더니 이 사람 will에 pour over will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가진 자산 모두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모든 거를 트러스트로 넣어라. 넣고 그 트러스트가 하라는 대로 해라가 pour over will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왜냐면 트러스트에다가 트위리버를 써놨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돼도 좀 헷갈리겠다. 왜냐면 이제 헷갈리는 듣는 돌아가시고 사람도. 나면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이제 그거를 분배를 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주고? 근데 보통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해요? 아니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들면 그란토어, 트러스트를 만든다가 있고 트러스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베네피셜가 있어요. 트러스티. 트러스티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겠죠. 우리가 트러스티가 되고 내가 그랜터면서 트러스티. 그렇지. 내가 그랜터이면서 그란토 되고 트러스티. 트러스티고 베네피셜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트러스티를 정해야 돼. 석세서 트러스티. 트러스트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트러스트 앞에 좀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속을 하면 우리가 상속세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트러스트 이런 것도 상속세에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은 상속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12 밀리언까지는 exempt가 돼.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200만 불까지는 한 사람당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1,200만 불이면 100억 원이지. 그렇지. 조지아는 아예 없고.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2026년에 다시 돌아가게 바뀔 되면 거라고 생각하죠. 600만 불쯤 바뀐다고 이제 그러죠? 600만 불. 그러니까 뭐 한 뭐 50억? 50억 정도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괜찮아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그렇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는데 또 증여세도 굉장히 높아서 편법 증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다 캐시로 내야 되는 돈들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는. 그러면 미국은 증여세가 어떻게 돼요? 증여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exemption이 있어요. 미국. annual exemption이 있고 lifetime exemption이 있어. annual exemption은 그러니까 선물 주는 거. annual exemption은 현재 16,000불. 한 사람당.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한테 1년에 16,000불까지 줄 수 있는데 주면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고 100사람한테 줘도 되는 거지. 상관없고. 많이 그러니까 좋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자기 온 사람한테 다 준 거지. 그 금액만큼. 음. 차를 다 주는 거잖아. 그 금액만큼. 그러면 이제 아무도 보고할 필요도 없고 받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annual exemption. 그런데 lifetime exemption이 12 million인 거예요. It includes estate. 그러니까 상속하는 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gift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 증여를 한다 그래도 그게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살아있는 이제 동안 증여를 우리 한다 그래도. 딸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3만 불 주고 싶어. 3만 불 주고 싶어. 뭐 어떤 결과가 나면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706. 16,000불보다 넘었으니까. 그때 보고할 때 어떻게 되냐면 3만 불 마이너스 16,000불을 하는 거야. 그럼 14,000불이 남았죠. 요거가 이제 내가 이번에 exempt 못 받는 금액인데 요 금액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텍스는 안 내지만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 보고는 해야 되고 자, 3만 불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14,000불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예요? 14,000불이. 14,000불이. 그럼 1년에 16,000불씩 10년을 주던 20년을 주던 그거는 12 밀리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전체 줄 수 있는 증여는 12 밀리언이고 그 12 밀리언은 상속을 포함하는 금액이죠. 그렇지. 증여를 포함한 상속. 증여가 기프트란 얘기야 지금? 맞아. 기프트하고 상속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주면 좀 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상속세만 얘기했을 때는 상속이 1,200만 불이면 그러면 증여도 뭐 이제 얼마씩 하다가 그러면은 상속하고 증여가 비슷하게 되면 한 2천만 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1년 리밋은 16,000불. 그리고 평생 리밋은 총. 1,200만 불이다. 현재는. 현재는 2025년까지. 2025년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은 돌아갈 것이다. 600만 불이 될 거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고 거죠. 있어요. 그럼 600만 불이 되기 전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번에 클로백은 하지 않기로 했어. 그거는 정해졌으니까 내 재산이 많은 사람은 2025년 전에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내 재산이 많은 사람은 2025년 전에 1,200만 불을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또 좀 디스카운트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래닝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일단은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줬어. 근데 아들이 쌩까. 괘씸해. 이거 어떡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때 가장 고민된다고 얘기하는 게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내가 돈을 주기 전과 돈을 받은 후가 180도 같을 달라. 것이냐. 이건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 알 수 있어요. 그지? 우리 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야. 몰라? 제가 어제 전화 받은 손님이 저한테 5년, 10년 전에 제 손님인데 그 사이에 다른 외국에서 살다 오셨는데 가기 전에 자식 아들, 그렇게 착한 아들한테 주고 갔어요. 비즈니스를? 집을 주고 가서 제가 히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 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났대. 맨날 그놈의 여자 왜 이렇게 잘못 만나는 거야?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폭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건 것 같아. 정말 이게 바로 어제 내가 받은 전화야, 그분한테.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드렸어. 그게 어제 제가 한 착한 일 중에 하나예요. 대답은 뭐라고 했어? 틀어줘야지 뭐. 아니 어떻게. 대답은 어쩔 수 없다지. 왜냐면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어. 캐시로 된 집을 퀵클레임 디드에서 아들을 줬어. 어떻게 아들이 다시 주지 않는다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집을 팔고 담은 5만 불이라도 달라 그랬는데 아들이 no 했대. no mom 그러더래. 이거 같아. 유산 상속을 하면서 레거시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레거시를 남긴다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넘버만 생각했을 때 forgive me, 오케이? 난 넘버만 생각했을 때 1 밀리언 이하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쓰면 돼요. 자기가 쓰고 그 이상이 되는데 내가 레거시를 남기고 싶다. 내가 이 스테이트를 주고 싶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two different legacies. One is your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돈을 주는 레거시가 있지. 유산 상속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레거시는 뭐냐면 내가 믿고 바라고 내 밸류를 주는 거야. 그렇지. 그거 두 개를 같이 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Philosophy. Short sleeves to short sleeves in 3 generations, which means 3대가 되면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없어진다고. 그 레거시를 주지 못하면 그 돈을 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스테이트 플래닝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This is what I feel really strongly about, is this. 돈을 주는 거 좋아. 제가 secretly admire 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있어. 저는 비즈니스 오너를 admire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내가 secretly admire 하는 사람은 뭐냐면 Never talk. Because they don't know. 그거는 뭐냐면 자녀들한테 물론 주려고 하는데 value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그러니까 benefit을 많은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benefit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와중에 일하는 사람도 잘 대우해 주고 싶어. 나는 그 레거시를 받고 그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는 자녀들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최 대표 같아. 최 대표는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최씨 많아. 아무상 말하지 맙시다. 최 대표가 많아. 최 대표가 한 명이 아니야. 이렇게 그 레거시를 주면 간다는 거야.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손흥민 선생님 같으면 여행을 좋아하잖아. 내가 자산을 주면서 내 자녀한테 그 레거시를 같이 주는 거야. 나는 네가 이 돈으로 트래블 하기를 원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다른 나라 가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가 다른 걸 보기를 원해. 나는 그 레거시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돈을 주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기억 못해. 그리고 받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restriction을 만들어놨어.
seriously 트러스트 굉장히 많은데 미국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 트러스트 줬는데 이거 교육 학교 갈 때밖에 못 쓴대.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해주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 value를 가르쳐 그게 커뮤니케이션 안 된 거야. 그냥 할아버지는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겠지. 너 학교 가는 게 너무 value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가기를 원해. 근데 그 conversation never took place. 그러니까 항상 자녀랑 앉아서 sit down 해가지고 디너 타임에 이 my philosophy를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해야 돼. 그래 그랬는데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며. 아니면 아니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집 한 채를 갖고 주면 안 돼. 집 한 채는 it's under $1 million. 그건 내가 쓰라는 내가 거야, 써야 지금. 돼. 그걸 왜냐면 다 주고 자시고. 왜냐면 100세 120세 살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극구 극구 반대를 했죠. 그렇겠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셨어. 그러니까 느닷없이 전화 와서 그 신세한탄을 하는데 안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착해요. 그리고 나는 I'm a firm believer.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double standard, triple standard이야. We ourselves. 일관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뭘 보냐면 아이들이 똑똑해.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they're very honest and they're very good at catching what we really are, who we really are.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계속하면 아이들은 뭘 보냐면 우리 행동을 보고 엄마가 아니야. 근데 내 말을 왜 들어? 내가 집을 주면서 나한테 계속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That's what's important. 나는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we pretend so much, not only to others, but to our children. 그렇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제 아이고 앞으로 어떡해요. 애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애들이 키운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보여준 거지. 내가 문제야. 저는 사실 이 메디케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다 자식들한테 주지. 다 주고 없는 것처럼 꾸미지.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근데 정말 열이면 열, 뭐 1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아들한테 뭐 5,000불만 달라 그랬더니 안 준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we gotta behave the way we want our children 일가로 to behave.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런 짐을 떠주는 우리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 이 자녀들은 얘기- 그걸 다 보고 있잖아.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약간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전국을 찌르고 하면 가슴이 아프지. 우리 가슴도 아파요. 말하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스스로도, 할 수도 있죠. 모르고 근데 있을 수도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뭐 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 차별하는 거.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유색인종이면서 다른 유색인종 차별하는 거, 그리고 말할 때 함부로 말하는 거, 그리고 세금 안 내려고 이제 그 현금 협박 쓰는 거. 현금 막 여기저기 감춰두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 결국은 그걸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자 이제 여기서 요 일부 트러스트 일부 끝내려고 그러는 이유가 트러스트가 시작되면 우리가 굉장히 얘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신작가가, 여러분 진짜 하나 제가 사과드릴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다윤이를 좋아해서 신다윤 했더니 신다윤이 애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작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네. 우리 신작가의 질문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소송까지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자식들에게 언제 재산을 물려줄까요? 둘 다 주비되면 언제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게 상속과 증여가 똑같아. 똑같이 1,200만이니까 지금 부모도 준비가 됐지만 자녀가 이 돈을 받고도 큰 사고를 안 치거나 아니면 부모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줘도 된다는 거잖아. 부모를 배신하고 자식은 우리 손을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려면 그냥 줘야 돼요. If you're gonna gift it, gift라는 의미는 뭐냐면 nothing is coming back to you.
근데 왜 부모가 줘놓고 자꾸 뭘 달래?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그리고 maybe 우리 자녀가 하면은 조금 더 그 젊은 생각을 이렇게 접목해서 더 잘할 것 수가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걔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그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냥 뭐 그래 다 네 이름으로 다 해줄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줘도 나중에 보면 이거는 증여로 해서 다 리포트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제대로 이거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주느냐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는 파워도 잃지 않고 얘한테 굉장히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지. 그런 게 다 있죠. 컨트롤을 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한테 얘기할 때 기프트라고 하면서 자꾸 달라면 안 돼. 기프트 주기 싫으면 주지 마요. 기프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기프트 아니 준다? 달라고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거는 기프트 아니고 이렇게 되고 너는 나한테 갚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아. 텍스 와이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페이퍼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아. 네. 근데 왜 다 기프트 해주고 자꾸 뭘 달래? 여러분 한국 기프트의 개념은 뭐냐면 주고 달라지 않는 없이 거예요. 주는 근데 대부분 아는 게 기프트밖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절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그것밖에 명이 몰라서. 바꿔가지고 주는 거. 그렇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서 트러스트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상속하는 그렇죠. 문제, 증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 문제 없이,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잘 못 가르쳤어. 내가 잘 못 보여줬어. 그래도 이거는 프로텍트를 하긴 해야 돼. 맞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트러스트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프로텍트를 해야 그렇지.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신 작가가 직접 읽으면서 오늘 요 질문 읽고 끝내겠어요. 세금은 적게 내면서 최대한 자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12밀리언 이상 되는 분만 그거는 결정하세요. 따로 우리 저기 미팅을 하는 걸로. 자 그러면 12밀리언 이상 되는 분과 2026년에 500만 불, 600만 불이 되는 분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